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경청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자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이나 앞쪽에 좀 빈자리가 있으니까요. 손광익입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오늘 이 경청회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왔고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 치수원이 구미에서 안동 댐 하류로 가면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고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라는 대구시의 제안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이 안을 검토한 이후에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정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에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유역 내의 물 배분이라든지 이동을 위한 결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생을 위한 방안들, 그리고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심의의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건 환경부 산하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서 별개로 나와 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환경부의 뜻을 따라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낙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주가 사실은 이제 근원이 돼서 낙동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낙동, 특히 상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물을 낙동강 본류로부터 취수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도를 좀 지나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들을 차분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듣고 가가지고 저희들이 또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여러 주민들,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이제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상주 여러분들의 의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느껴집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도 잘 느껴지는데 그 이야기를 차분차분하게 잘 풀어나가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분석한 이 변경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물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이제 그냥 주시기에 조금 먼저 저희가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질문을 주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예상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지 않나 이렇게 꼽았던 쟁점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시는 의견들에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낙동강 물관리의 주요 경과입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낙동강 수질이 뭐 다른 지역의 뭐 한강이나 뭐 영성강, 섬진강 아니면 뭐 금강 이런 데보다 좀 물먹기 여건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예전부터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수치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좀 배경이 되는 게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 워낙 그 예전부터 이 환경회라는 체계가 우리나라에 좀 자리 잡기 이전부터 좀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산단이 개발되면서 이제 강의 중간 허리부터 이제 산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대부분 한강이나 금강 이런 좀 다른 4대강의 수계에서는 주로 이제 상류에 좀 이렇게 안전한 상수원 상류 입지 규제를 걸어서 좀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를 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광역 상수도망이라는 것들 이제
좀 중장거리 관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안전한 물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낙동강 수계는 워낙 그 산단이 먼저 이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좀 개념이 생기면서 위에 상수원이란 것들을 조성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하천을 따라 내려오면서 좀 수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7대 대도시, 뭐 서울, 뭐 인천, 뭐 울산, 부산, 뭐 이런 대도시들 중에 이 낙동강 수계에 있는 부산과 대구에서만 이 낙동강 물을 직접 취수해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먼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산단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입지 규제들을 후발적으로 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낙동강 수계는 좀 기형적으로 성장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으로 해서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뭐 91년도에 있었던 이 페놀 유출 사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낙동강 수계에는 뭐 크고 작은 많은 물 문제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사고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류 지역에서는 뭐 생수를 이제 사재기 한다든가 이런 뭔가 이 사회적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더러운 뭐 물을 먹고 있는다. 그러면 과연 일단 상주는 어떤 물을 먹고 있는가? 요거를 그래도 흔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들을 그 상수도 통계를 활용해서 일단 자료를 만들어 와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주에서 가장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사벌매호 쪽에서 복류수와 하천수를 섞어서 이 48% 정도를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서 이 상주라는 지역에서 이제 수요인 물량은 대충 3.5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 48%를 이 사벌매호라는 곳에서 이제 취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낙동강 수계와 상관없는 좀 지천에서 물을 끌어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 써있는 이 복류수라는 게 무엇이고 이 하천수라는 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쉽게 설명드리면 복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을 이제 단면으로 나눠보면 이 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자갈층이나 어떤 이 흙바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천수가 습연되면서 내려온 이 지하수 같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류수는 그 밑에 있는 하천수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닌 그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식인데 이 사벌매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복류수만 100% 취수하는 시설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원활한 취수를 위해서 뭐 계절별로 이제 복류수와 하천수를 적정 비율을 이제 섞어서 취수하는 시설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이 주로 이제 67% 정도의 물을 이제 안동댐으로부터 방류된 하천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물이 아무래도 이제 상주 쪽보다 하류 쪽에 이제 구미산단이 있고 하니까 이 물들이 내려오면서 구미산단을 거치고 이 구미산단에서 앞서 있었던 그 수질오염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은 좀 먹는 물에 좀 불안감을 그간 느껴왔었던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논의가 사실 뭐 당장 뭐 작년 뭐 올해 이렇게 해서 논의가 시작됐던 사항은 아니고 이 모든 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많이 비화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부터도 특히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 뭐 부산 경남보다는 대구 경북에 대한 이야기니까 대구 경북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부터도 이제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08년 정도부터 해서 이제 정부에서 검토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안동댐으로부터 이제 물을 공급받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인가 아니면 이제 구미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것이 적당한 방법인가를 가지고 사실 08년도부터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부터도 항상 좀 나왔던 이슈들이 이 구미로부터 물을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는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좀 어려워 보인다. 지역에 좀 구미시에서 좀 반대가 있었어서 좀 지역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장기간 있었고 이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소관로를 길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좀 경제성이 낮지 않는가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이것은 좀 예전부터 뜨거운 감자였지만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좀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4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일단은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좀 경제성이 떨어지니 구미를 한번 좀 잘 설득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14년부터 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서 이제 논의가 되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14년부터의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6월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통합 물관리 방안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취수원 다변화, 좀 안전한 물을 멀리서 공급해오는 이 방식을 담고, 그에 더해서 이 낙동강 본류 수질 자체도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원수도 깨끗이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안전한 곳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이 취수원을 확보하자. 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포함됨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 취수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지역 간 상하류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지원해주자. 이러한 것들을 테마로 해서 2021년 6월에 이제 환경부와 이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합의를 토대로 이 통합 물관리 방안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됐었던 사항은 이제 구미 해평 취수장이라는 곳에서 좀 더 확장을 하고 물을 좀 더 많이 취수를 해서 대구로 공급을 해주자, 이런 것으로 이제 저희가 당초 이제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1년 6월에 정해졌던 사안인데 사실 이게 그 합의안이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2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거치게 되면서 이 뭐 대구시도 그렇고 구미시도 이제 시장님들도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간에 좀 이견이 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 당선되셨던 이제 구미의 김장호 시장님께서는 그 전에 있었던 방안은 아무래도 구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정부로 이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와도 그렇고 정부와도 그렇고 이 구미를 활용하는 안 자체가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구미에서는 구미보 상류로 이제 이전을 해서 뭐 상주 의성과 이제 인근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걸고 같이 취수장을 좀 더 새롭게 만들자, 이런 것으로 이제 저희가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로서는 당장 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있었던 게 이제 대구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08년부터 이 검토된 것 중에 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던 안, 그것이 이제 저희가 사실상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구시가 그것을 이제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 검토를 해서 적정 추수량을 산정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도수관로를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24년 12월에 이것을 이제 통합물관리 방안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변경되는 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안과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을 좀 보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래 있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저쪽 파란 선으로 이제 표시된 것 같이 구미 쪽에서 이제 취수장을 활용을 해서 물을 공급받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변경되는 거는 이제 안동댐 직하류로부터 이제 물량을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 정책의 변화나 이 여건 변화를 같이 반영돼서 들어갔던 점들이, 일단 첫 번째로 중간에 있는 이 TK 신공항 쪽에다가 용수 공급을 같이 이 도수관로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이 당초에는 이제 뭐 요즘에도 기사에 많이 나셔서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울산에 가보면 이 방구대 안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구대 안각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올 7월에 이제 등재되기 위한 거의 뭐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방구대 안각화라는 것이 사실 그 식수댐 있는데 그 안에 이 안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역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식수댐의 수위를 낮춰서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의 부족한 물을 이 경북 쪽에 있는 운문댐에서 물량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한 물량을 4.9만 톤으로 확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변경안에 같이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안동댐안이 뭐 어쨌든 지금 이 대구 경북권에 있는 뭐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TK 신공항의 그 용수 공급되는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울산의 물 부족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그런 복합적인 안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뭐 맨날 46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 46만 톤이 대체 뭐 무슨 어디서 판단돼서 나온 건 거냐, 이걸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든 댐도 그렇고 국가의 수자원을 이제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저희가 그 최대 가뭄 조건이라는 것을 항상 도입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유역에 뭐 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그간의 모든 가장 보수적인 악조건을 이제 모두 다 중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최대 가뭄이라는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물량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때도 이 상류에 있는 이 안동댐과 이마댐 그리고 이 유역에 자연적으로 이제 비가 오는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최대 가뭄 조건과 이런 보수적인 조건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검토를 하는 게 그러면 하천의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유지 유량이라는 것을 항상 강마다 일정 부분에서 다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물이 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를 고려를 해서 그럼 적정한 추수량은 46만 톤이다 이렇게 저희가 산정을 해내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46만 톤은 현재 대구시가 안동댐에 계약이 되고 공급받고 있는 물량이 지금 60만 톤입니다. 이제 지금은 공급받는 게 이제 하천을 따라서 이제 방류댐에 이제 흘러오는 물을 대구에서 이제 취수를 하는 건데 그 60만 톤이라는 계약 물량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범위 내면서 이 앞선 두 조건을 충족하는 물량 그렇게 저희가 산정이 된 게 46만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뭐 아무래도 뭐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안동댐 물이 되게 더럽다는데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그걸 먹게 되면은 그건 뭐 어쨌든 대구 시민들한테 안 좋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또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오늘날도 뭐 안동도 그렇고 사실 안동댐에는 되게 그 하류 지자체까지 뭐 일부 뭐 사실 이 큰 지자체 중에는 대구와 부산이 안동댐에 이제 물량을 계약을 하고 물량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날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안동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동댐으로부터 이제 직하류에서 바로 공급을 받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물일 수 있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고 저희가 데이터로서도 접근을 해봐도 저희가 지난 11년간 매달 수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나왔던 게 모두 다 안동댐에 있는 이 수질은 1등급. 그 안동댐 저희가 요거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뭐 지금 핸드폰 켜보셔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뭐 이미 10수년 전부터 그 물환경 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날그날의 어떤 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매월 이 수질 측정망 결과를 항상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그걸 엑셀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식화에서도 이제 그래픽으로도 컴퓨터로 보면 이제 보실 수 있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보시면 항상 안동댐은 안정적으로 이제 1등급의 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우려하시는 건 이 안동댐 밑에 이제 퇴적되어 있는 그 퇴적토라고 하는 그 소위 약간 진흙도 아니고 모래도 아닌 그런 퇴적물들이 이 고체 형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 그 중금속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금속이 좀 많이 포함된 건 사실이나 그 위에 있는 물로까지는 이 중금속들이 유출이 돼서 뭔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동댐 물 자체는 안정적으로 1등급을 공급하는 댐이라고 항상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안동댐에서 1등급 나오는 데이터는 여기 좀 그림이 작기는 한데 안동댐 바로 직하류점에 보면 안동 1지점이라는 곳이 저희가 장기간 그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뭐 저기 외에도 이제 하류로 뭐 점점점 계속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직하류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데이터는 확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앞에서 어쨌든 그러면 앞단에서 46만 톤을 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역 특히 상주에서는 어떻게 이 상주시를 지나는 낙동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도 이 상주를 이제 관통하고 이제 지나가는 이 낙동강 수질은 1등급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에 보수적인 조건을 모두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후에도 상주 앞을 지나는 물은 저희가 1등급 범위 가치 내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수치는 이제 1.4 ppm 정도라고 이제 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 하천의 어떤 수질 등급을 표현을 할 때
이 하천의 미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뭐 산소를 얼마나 요구하는가, 뭐 오염 물질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걸 이제 여기 써 있는 BOD와 TP가 사실 인입니다. 인. 그래서 뭐 가축 분뇨나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농도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하천의 수질을 등급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낙동강 이 상주 인근의 지역은 1등급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뭐 BOD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5 그리고 TP는 0.029에서 0.030으로 뭐 수치 변화가 아예 없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등급이 변하는 수준의 수질 변화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항상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항상 좀 설명을 드릴 때 강조를 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유역에 이건 많은 분들이 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걸 검토할 때 빠진 저희로서 보면 어찌 보면 그 안전 측에 대한 사항이 사실 저 위에 있는 영주댐에서 이제 물이 좀 방류가 좀 깨끗한 물이 향후에 될 예정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주댐 상류에 워낙 이제 축사도 많고 가축을 기르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영주댐 자체가 준공이 2016년에 됐지만 영주댐 관련해서 이게 과연 깨끗한 물이냐 이것을 방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한 7, 8년 동안 장기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에 대한 아직 뭔가 사람들이 좀 믿고 이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보하기까지는 좀 환경 개선 사업이 좀 더 후속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사실 영주댐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환경 개선 용수라는 것들을 저희가 사실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로부터 바로 공급되는 물량은 사실 뭐 숫자를 표기하면 마이너스 46만 톤, 본류에서 46만 톤이 빠져나가는 건데 영주댐으로부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내려오는 물은 51만 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영주댐에서 내려오는 물량 중에 일부는 상주로 그리고 문경으로 각각 뭐 1.7만 톤, 1.4만 톤 이렇게 공급이 될 계획같이 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량을 포함하면은 사실 영주댐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량은 55.7만 톤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주댐이 뭔가 본격적으로 환경 개선 용수를 깨끗하게 내려보내는 그 효과는 2031년 이후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당장 오늘날에 의결이 되더라도 뭔가 이걸 설계도 하고 뭐 검토도 하고 착공하고 이런 시간을 사실 검토를 해보면 31년 이후부터나 취소될 거라고 저희는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부처로서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안동댐 직하류부터 물을 공급받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영주댐의 환경 개선 사업도 어느 정도 완료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때가 되면 사실 상주시 앞쪽에 있는 이 낙동강 부분 그리고 그 하류 쪽까지 해서는 사실 유량의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는 유량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수질이 일부라도 나빠진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상황을 모두 다 배제하고 최악의 조건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는 31년 이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이 수질 악화에 대한 거, 뭐 유량 감소에 대한 거는 좀 걱정을 덜어두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원래도 이제 구미와 대구 간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안동으로 좀 사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각 지역 간의 지역 상생 사업도 일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요거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는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낙동강이 앞에서도 그렇고 좀 수질이 안 좋다고 했는데 환경부는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뭐 과거부터 뭐 91년이든 뭐 이렇게 90년대 있었던 사업은 모두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저희가 이 2021년 6월에 통합물관리 방안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5대 과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본류수질 개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취소원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뭐 여건도 변하면서 좀 추진이 안 됐던 면이 있지만 이 본류수질 개선 사업은 21년 6월 의결된 이래의 그 5대 과제에 대해서 가급적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뭐 고도 처리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대구와 구미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일부 안 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저희가 지금 지난 3년간 본류 수질 개선에만 뭐 1.8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업 내역서는 뭐 여기 지금 다 수록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게 3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도 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만 8,110억 원을 배정을 해서 그걸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21년 6월에 통합물관리 방안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약 20조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낙동강 같은 곳은 좀 다른 수계와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지역 경제와도 사실 너무나도 많은 관련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류에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뭐 오늘날까지 치면 거의 뭐 22조, 23조에 대한 돈을 본류 수질 개선에 정말로 집중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해서 거의 이 정도 수준의 그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저희 환경부에서도 이제 본류 수질 개선에는 항상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사업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제 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하실까 싶으면서 저희가 좀 꼽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럼 과연 상주는 뭐 물이 적어지는가 변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대 가뭄 조건 하에서 설정한 46만 톤에는 그 하류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오늘날과 같이 공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최대 가뭄 조건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쓰시는 물량과 다름없이 뭐 사업 후에도 쓰실 수 있다.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2040년까지 물 수요가 어떻게 될지 5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40년까지 되어 있는 이 예측 보고서는 지난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처음에 발간을 했고 요게 한 번 이 발표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또 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에서 뭐 산단도 들어올 수 있고 생활용수도 또 수요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변경 사항을 담아서 지자체에서 종합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2040 계획을 주기적으로 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절차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제 상주시에는 크게 저희가 뭐 현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용수의 수요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당장의 이제 물 부족은 뭐 2040년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용주댐이 깨끗해지고 나면 거기에서도 이제 1.7만 톤 정도가 상주시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물 여건은 사실 상주가 현재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 안동댐 뭐 위에 뭐 석고재련소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럽다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환경단체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쨌든 대구 시민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대구시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대구시로만 가는 물은 아니고 대구시와 성주, 고령 그리고 신공항으로 같이 물이 나뉘어져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네 군데 모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어쨌든 오늘날에는 뭐 모두 다 하천수를 이제 구미산단도 지나쳐오고 뭐 상류에 있는 어떤 축사나 이런 데들을 다 지나쳐온 물들을 직접 취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동댐으로부터 바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중간 과정을 이제 덜 거치게 되니까 받는 이제 뭐 성주나 고령이나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좀 더 안전한 물을 먹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 낙동강의 최상류에는 그 석포재련소라고 하는 큰 재련소가 있습니다. 뭐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낙동강 수계가 좀 환경보다는 산업이 먼저 들어왔다는 게 사실은 현대였으면은 당연히 이 강의 어떤 발원지 인근에 산단이 들어가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환경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거의 1963년에 석포재련소는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규제는 당시에 안 받고 들어갔던 측면이 있고
거기서 좀 유발되는 이제 중금속들이 그 안동댐의 퇴적물 오염을 시켰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금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항상 이 안동댐 상류에 있는 이 석포제림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북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뭐 조업 정지를 한 달 30일간 이제 유지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이제 선진화된 그 환경 관리 체계로서 좀 더 그 다양한 면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이 통합허가 제도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제도와 이 감시 체계를 활용을 해서 석포제련소가 뭐 입지한 거 자체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이제 좀 더 개선해 나가고 그 하류에 있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뭐 규제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 이제 언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안동 MBC에서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좀 같이 기사를 봤는데, 그 뭐 정수장이 좀 이제 수질이 악화가 돼서 뭐 900억 원대로 뭐 개선할 필요성이 생긴단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상주시 소장님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리면, 사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초고도 처리라는 거는 사실 이 폐수 같은 어떤 좀 되게 더러운 물, 그 3등급에 달하는 물을 정화를 할 때 도입하는 방법이 사실 초고도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낙동강 본류 상주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런 물들이 사실 1등급 물이고 사업 후에도 1등급이고 아까 어떤 수질 변화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초고도 처리를 도입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적정한 사업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고, 이 초고도 처리는 단순히 시설을 도입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게, 그 다음에 운영비도 일반 정수장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주시 도남 정수장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좀 적정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저희가 상주시에 대해서 어떤 뭐 이 수돗물 관리를 좀 게을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19년 상반기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이제 경북도와 같이 해서 965억 원 정도를 이미 저희가 상주시 이 수도 관망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는데 투자를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라는 게 단순하게 뭐 취수할 때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수도 관망도 얼마나 노후되지 않고 깨끗하게 공급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주시에 있는 어떤 취수장이나 정수장은 사실 이렇게 뭔가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노후 관망을 교체하는 게 좀 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상주시의 이 수돗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점도 좀 챙겨봐 주십사 제가 이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이 노후 상수도 관망이라는 사업이 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앞선 두 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후된 관망들, 뭐 부식된 관망들을 좀 이제 사진 자료로 담아드린 거고, 뭐 오른쪽 그림은 종종 이제 도로 지나다니시거나 이제 길에 다니시면서 봤던 그런 공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뭐 구미 이 해평 취수장 원안으로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돌아가면 이제 추진하면 되지 왜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하는가, 요거에 대한 질의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미에서 그 물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가 이 취수한다거나 사업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주겠다는 곳과 받겠다는 곳 두 지역 간의 합의가 일단은 첫 번째 전제입니다. 뭐 물건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준다고 해야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구미에서는 일단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물 공급해주는 거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22년 8월에 뭐 정부로도 공식적으로 이제 건의를 했고, 여러 형태로도 공문을 많이 발송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정부 측에서도 사실 대구와 뭐 구미, 뭐 경북도 뭐 국조실 모두와 같이 해서 뭐 이렇게 중재해 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워낙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한 안은 더 이상 이제 구미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1단계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현재 사실 구미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은 이 해평 취수장 전체를 그 일성교 상류, 이 구미포 상류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모두 취수를 해가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저희한테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되면 상주와 의성 쪽에 입지 규제가 모두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뭐 구미시는 일부 입지 규제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겠지만, 상주와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 규제가 안 걸린 지역이 새롭게 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지역 간에 뭐 합의가 도출되기도 어려운 방안이고 뭐 구미, 의성, 상주 간에 뭐 어떤 이야기가 도출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부안으로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안동과 대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고 이제 각 뭐 시의회와 이런 곳에서도 이제 합의가 됐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정부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검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이 안동댐안은 2008년부터 어느 정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베이스되는 자료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간의 정부도 그렇고 유역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추진하는 이 주민 경청회라는 게 사실 뭐냐, 사실 뭐 주민 설명회라는 이름은 좀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추진하려고 했던 건 주민 경청회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 경청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통상 이제 저희 같은 이 대규모 SOC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아니면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역과의 합의를 위해서 먼저 이제 지역 설명회를 하고 주민분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필수적인 과정은 뭐 사실 한 500억 이상 정도의 SOC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거치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통합물관리 방안 변경은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처럼 정말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은 것들은 이것을 이제 정부 대안으로서 확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로 타당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이 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시는 이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진짜로 이제 지역과의 합의를 위해 지역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많은 지자체 뭐 상주와 의성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어떤 유역의 차원의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 대단위 사업과 유역의 많은 분들이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 구상 단계지만 그리고 사실 선례도 잘 없지만 한번 주민분들의 먼저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좀 더 반영을 해서 향후에 있는 어떤 사업 절차를 하는데 좀 더 반영을 하고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저희도 하게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상하류 지자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뭐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뭐 의성, 상주 등과의 이런 주민 경청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숙성 과정을 조금 더 거치게 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가 하는 거는 좀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좀 더 경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 경청회를 유여기에 좀 개최하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취소한 다변화 사업이 뭐 경제성은 낮은데 뭐 비용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좋은 방법이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있는 소위 말하는 취소원을 확보하는 방법 3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 있었던 그 고도화 사업 같이 이 정수처리 고도화라는 게 사실 저기도 써있지만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정말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구도 그렇고 이 어떤 대규모 취소원을 이제 이만한 것들을 뭐 고도화 처리로 모두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한다는 이 예상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니면은 사실 소위 있는 게 뭐 그럼 안전한 댐을 새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사실 뭐 잘들 아시겠지만 댐 하나 짓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딘가는 또 수몰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있는 방법이 뭔가 지역에 있는 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뭔가 환경 기초 시설들을 더 보강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모두 우려하는 앞서 있었던 91년부터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모두 다 의도한 것들이 아닌 사고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제가 있고 아무리 어떤 환경 기초 시설이 있어도 사고를 막을 수는 사고는 사실 어느 지점에서 실수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 취소한 다변화가 좀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저희 환경부에서 좀 간단히 예, 뒤에 지금 계시는 분은 바로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동면에서 온 신병입니다. 제가 5대, 6대 상주시의회 의원됐습니다. 제 지역구가 사거리 북면과 중동, 낙동 이렇게 3개 지역인데 우리 상주시를 통과하는 낙동강 34km 전 구간이 저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이미중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시공사에 제가 편도를 받아서 낙동강 체육공원 또 중동면에 있는 풍궁장 등도 만들고 또 상주시에 그 당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늦어져서 뭐 시의원이 안 가도 됩니다만 제가 직접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자담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낙동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그 상수도 문제는 1991년도에 구미공단에 있는 두산산업에서 폐모를 2차례에 걸쳐서 그 잘못 흘려보내가지고 대구시에서 야단난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한 30년을 계속 끌어오다가 1922년도 4월 달에 그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5개 기관이 합의했습니다. 그 대구 상수원을 구미 해평 시장으로 옮기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아까 그 사무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시장님들이 바뀌고 또 합의하고 난 뒤에 구미 시민들이 제 생각에 이런 기회를 빌려서 우리 구미시에서 뭔가 좀 반대급부를 많이 받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7월 1일자에 대구시장에 홍준표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지 17일 만에 그 5개 기관이 합의한 것을 파기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걸다가 2023년도 12월 달에 권기창 그 안동시장님하고 합의를 합니다. 안동시에서 안동댐물을 대구시로 바로 가져가겠다. 이런 합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권기창 대구시장님, 안동시장님은 그 낙동강 쪽 우리 하류 쪽에 주민들이 다 써야 될 물을 돈이 김선타이가 대동강을 팔아먹는 식으로 돈 받고 자기들만 돈 받고 안동시에 그 이익만 취하고 대구시에 그 팔아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 분이 합의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초 사업비가 한 7,300억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1조 8,500억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상주시는 오남 전주장에서 상주 시민이 먹는 상수 취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낙동강에 그 양수장이 6대가 있는데 여기서 첩당 물을 퍼가지고 그 앞에 말씀드린 사벌구, 중동, 낙동 그리고 그 낙동, 성동 양수장에서 그 취소하는 물을 이거 한 개로 끝냅니까? 네, 시장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10초 내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양수장에서 펌물로 논농사도 짓고 특히 낙동강변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면서 4대강 보를 전부 다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건강변에 철거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상주에는 반대를 심해가지고 방금만 했는데 방금만 하더라도 지하수가 날라져가지고요. 그때 야단이 났습니다. 막 네, 그럼 일단은 그 고개만 문제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의견 주신 걸로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안동시로 옮기는 문제는 하지 마시고 당초 계획대로 해평 양수장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저는 공공면에 민경수라고 합니다. 한데 우리가 간단하게 지켜야지 왜 여기에 우리 대구로 갔느냐 왜 여기에 상주 시민들을 무시하고 걸로 넘어갔느냐 그걸 해야지
뭐 내가 뭘 했니, 뭐 어떻게 했니, 경사에 나한테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아니, 경사에 어떻게 했더니, 그거가 전두환 대통령이 역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왜 그러게요. 아니, 저 이렇게 무기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왜 안동으로 붙는가? 또 한 가지는 상주, 여기 토론회입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미에서 왜 이게 바로 안동으로 연결되는가? 실제로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딴 거는 알 필요 한 개도 없고, 여기 상주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서 동강 사는 유희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민 경청에 잘 들었습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상주시민의 의견을. 해평치수장을 안동댐으로 옮긴다는 것은 부산시가 남강댐의 물을 퍼붓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2019년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2025년에 환경부가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동댐의 물이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중금속으로 오염돼서 끝으로 볼 때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취소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독극물을 먹인다고 하는 발상 환경부의 의견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강댐의 물을 부산시가 취소하려고 하다가 합천군의 반대로 현재 중간에 갈등만 있죠. 그 다음에 지리산의 댐을 만들어서 부산의 식수원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지역 주민 간의 갈등만 있습니다. 이 갈등 비용이면은 보고도 처리를 한 200건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안동댐의 물을 경기창 시장이 대구에 팔아먹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이라는 게 안동 시민들의 물입니까? 봉화에서 태백에서부터 흘러서 낙동강 태평양까지 흘러가는 낙동강 수계에 사는 모든 시민의 몫이지 어떻게 안동시에만 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지난 2024년 12월에 변경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경청인지 설명인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선 기간 중에 모든 주민 관련 행사들을 하루도 중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는 어성, 이번 주에는 상주입니까?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와가지고 여야 혹은 무소속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정부에서는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하나 상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30% 정도 되는데요. 아마 1년 365일 중에서 지금 전후로 일주일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던 생업을 폐기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농사철이 아니라면 여기에 계시는 분의 10배, 20배가 분명히 저는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저 국회의원인 이미자 의원이 환경부에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이 변경안에 찬성을 하셨는지 그런 변경안이 있다면 서명을 하셨는지 담당자께서는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설명을 했다면 위에 여기에 있는 500명, 1000명보다도 이미자 의원 한 분의 힘이 훨씬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미자 의원님께 이 변경안 제발 거부하라고 전화 한 통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잠시만 제 말이 겹쳐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림위원회 살고 있는 이성희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몇 년이 보면은 하류 지역에 녹조 현상이 나서 물도 먹을 수 없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동댐에서 그 취수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지금 우리 정보안을 보니까 BOD, TPT 뭐 이런 그 숫자를 수치를 더 이제 유연하게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염된 중금속 물을 먹고 그 물을 농사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녹조 현상이 심해서 밑에서는 물을 취수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말씀 주신 거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부분이, 내초에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하려던 걸 왜 파기를 하고, 그리고 왜 당초대로 하려던 것을 돌아가지 않느냐.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예정에 없던 일들을 하게 된 그런 셈인데, 21년 6월달에 설정된 그 통합물관리 방안대로 구미에서 구미 해병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대구로 이제 보냈다면 좋을 테지만, 그리고 저희 사무관님이 설명 자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물을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합의가 파기되는 바람에 그게 안 된 거고, 그래서 파기되고 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국조실도 나서고 환경부도 나서가지고 당초대로 하자, 여러 차례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물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이렇게 합의를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들도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던 바였고, 때마침 이제 대구에서 한 1년 정도 연구 영역인가를 맡겨가지고 다른 대안을 가져왔는데, 가져왔던 대안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동댐 직합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게 저희들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이 낙동강 상류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였지만 2008년 당시에는 선택이 되지 않다가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가져오는 걸로 합의를 봤지만, 그 합의가 어그러지고 저희도 설득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남은 대안을 대구시에서 안동시와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2004년 1월, 7월까지 그걸 또 기술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타당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의를 하고 낙동강 유역에다 제출한 것이 2024년 12월입니다. 제출을 하고 이제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사인을 받거나 서명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낙동강 유역에서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자.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분들 의견도 듣고, 지난주에는 의성도 갔다 오고 이번 주 상주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견을 듣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 와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안동댐 수질은 저희들이 설명자료 발표에서 나왔듯이 중금속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기준 이하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물을 지금도 드시고 계시고, 대구시에도 드시고 계시고, 상주에도 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기준치 이하를 그 물을 이제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렇게 급격히 하느냐?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유역에 상정을 하고 지금 의견 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의견을 들으려다가 좀 무산된 바가 있고, 3월 19일 날 대구에서 배웠고, 3월 말인가 4월에도 시민사회 분들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공무원분들하고 상류 하류도 간담회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와중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저희들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 자료에 있었듯이 나중에 그 기본 구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로가 어디로 갈지, 얼마나 그 물량을
될지 이런 것들이 또 정해지면 여러분들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고 들을 의견을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미자 의원님,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은 이게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2024년에 제출됐던 그 안에 대해서 뉴욕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고 지자체도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시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주민경청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급격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양수장에 대한 그 어떤 취소 영향들을 고려하였는가 먼저 의견 첫 번째로 주셨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검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약수 시설에 제약 없는 건 저희도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 이런 게 좀 큰 국가의 큰 행사 있기 직전에 하는 게 좀 괜찮은 상황이냐 이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도 성주시랑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주시 선관위에서도 확인을 해주셨고 그래서 요거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뭔가 편파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단 추진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댐이 뭐 더럽다는 말에 대해서 항상 제가 사실 예전에도 그 스포자연수 관리 업무도 제가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안동댐 수질이 1등급인 것도 공존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물에서는 1등급이고 어쨌든 중금속이 밑에 오염돼 있지만 그게 용출돼서 위로 물로 이제 녹여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안동댐이 1977년부터 운영됐던 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더럽고 뭔가 급수상의 댐으로서 식수원으로서 쓰기 안 되는 댐이었으면은 그간의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안동댐을 식수원으로 쓰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이 장기화된 이미 정부에 상관없이 10여 년이 지나도록 매월 조사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도 나오듯이 중금속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질 측정 항목에서도 안동댐 물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동 시민이 왜 안동 시민분들은 이만댐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안동 시민들이 이만댐 물을 드시는 이유는 안동댐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드시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얘기합시다. 우리 사벌국민 대표로는 아무도 다른 아니고 환경부 지금 아까 하시는 말씀이 영주댐에 대한 그 물을 가지고 유사시에 보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의 영주댐이 있기 전에도 내성실에서 물이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되고 있고 영주댐의 이 3억 톤의 물량을 가지고 유사시에 영주댐에 보강이 될 수가 없고 현재의 지금 낙동강이 하위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현재 물을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다 받아도 이 환경을 지키고 생태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물 부족 현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동댐물이 안동시장물이 아니셨습니까? 수장공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로 인해가지고 이 하루에 무슨 피해를 많이 받는데 일사적으로 왜 안동시장 한 사람이 황정포 시장하고 둘이 짝짝꿍 짜가지고 계획돼가지고 진행되는 문제를 그렇게 정치활자가 들고 있어요. 그 부당한 일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제 낙동강물 상교보가 설치되기 전에 상교보 농경지 물 면적이 겨우 600헥타 정도밖에 공급을 안 받는데도 물이 모자랐어요. 지금 1300헥타 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상주가 대한민국 농업 중심 도시고 계속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설설해도 공약을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치가 대산상 수치지 수치가 들립니다. 왜 수치가 들리느냐? 의성에 산불이 났는데 25km 치솟 그런 바람이 불 줄 누가 갔어요?
그 재난이라는 예상 못합니다. 10년 전에 태백산 비설계 4, 5월달에 눈이 쏟아 있었어요. 지금 오늘은 하나가 없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탕산공동으로서 지금 대재앙을 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대구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이 상주 사람은 태백산물을 활용을 하고 대구는 팔공산물을 해요. 우리 뺨을 하나 만들어도 물을 먹도록 하는 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소개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동문동에 사는 김길수. 저 아까 그 사무관님 그 설명 들은 중에 우리가 저 영주 댐물 안 있습니까? 그 56만 톤을 이제 앞으로 정화를 하신다 하는데 지금 46만 톤을 안동에서 진유로 대구로 가는 길 비식분석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비식분석이 이렇게 낮은데도 안동 직수라 하는 거니까 안동 건 놔두고 영주 걸 가지고 가십시오. 영주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물은 공유 개념입니다. 그죠? 안동의 물이 아닙니다. 공유 개념이라요. 공유 개념인데 상생협력을 안동하고 대구하고 해가지고 200억 원의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보는 지역이 상주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이고 예천이나 문경이나 안동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200억 중에 상주 150억 주고 의성 50억 주면 안 됩니다. 안동은 8억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주가 대구로 인해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켰습니다. 편입시켰으면 안동이 대구가 우리 상주에서 군부대 유치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는데 안 좋습니다. 대구 홍준표 시장이 우리도 대구에 물 못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뭘로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정부의 정책 결정이 갈등만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오늘 환경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왔는 것은 갈등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좀 뭐 2분 내에 하니까 하여간 환경부에서 참 여러 가지 감안하시가지고 상주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상주에 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 경청회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저는 중동면 안산리 공군 사격장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선생님 성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유수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가 감을 때는 절대 녹조 현상이 없어요. 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빨리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봤는지 몰라도 저는 낙동강에 비가 오고 갈 때는 말이지 비가 안 올 때는 녹조가 없어요. 또 비가 오고 말이지 저만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거기 소하천 정비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낙동강 오늘 모이는 분들은 달리 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고 오늘 모이는 거는 낙동강 안동댐을 대구로 안 보내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왔지 뭐 이게 좋고 저거 좋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하천
2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화제 정비 사업을 꼭 하는 게 좋다고 그래 예정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세 예, 안녕하십니까. 낙동강 물량이 강가에 사는 정임용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듣고 보니까 진짜 이거 원천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기존 했던 대로 원하대로 해야 되지, 해평 치수장에서 그 풍기사 반대한다고 그거를 포기하고 안동에 가서 물을 가겠다. 이건 원한 대세가 잘못됐고 절대 이래 해서 안 되고, 또 하루에 46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을 가져가면은 하루에 일어나는 물이요. 우리 강가 사가 잘 알아요. 안동에서 많이 가봤습니다. 홍수 때 외에는 어디 거의 내려올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천수는 오염되게 돼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제일 끝에 있는 부산 사람들도 낙동강으로 다 정수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타락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 사람 중간에서 해평시주장에서 취소하면은 한 7천여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2조 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수송해 간다. 이런 경제적으로 논리에도 너무 안 맞고, 이거는 원안 자체를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원하는 대로 재평 취소하는 거. 재평 사람들 그 사람들 반대하려고 그 사람들 반대 나중에 찾아가서 누가 했어요. 그거 10번 100번 찾아가서도 사정해서 그래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이용해야 되고, 안 맞습니까? 중간에서 딱 떼가겠다 지하로. 이거는 논리 안 맞습니다. 이건 일단은 이 변경안을 원하게 가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낙동강에 아까 영주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변경안이 만약에 변경한 대로 가게 된다면 공사를 하고 나중에 취수를 할 시점은 2031년 또는 그 이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주댐 수지를 이제 계산하는 와중에 있고, 그때까지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당연히 목표고, 영주댐도 그때쯤에 이제 종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주댐을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쯤에는 이제 영주댐 물을 개선해서 방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설명 자료에 있는 것처럼 애초에 대구시에서 취수를 하겠다고 요청한 건 60만 톤 남짓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설명 자료에 있듯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천 유지 용수라든가 상주에 계시는 분들 쓰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 물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60만 톤에서 46만 톤을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물량에 지장이 없게 줄인 데다가 2031년 이후에는 영주댐도 이제 방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물량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혹시나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또 물이 이제 오염될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 BOD 아까 지금 중금속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혹시나 그 낙동강 직하에서 이제 물을 이제 취수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높아진다든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녹조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물어봤습니다. 동계환경과학원이라고. 그쪽에다 이제 물어봤더니 BOD가 이제 0.1, 그다음에 인이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녹조 오염물질은 0.00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로는 0.00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든지 간에 이제 늘어났다고 이거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이에요. 네네, 말씀할 기회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그 결과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6년에 준공한 영주댐 네. 단한 번도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어요. 갈수록 녹조가 심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조금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일단 김창수 의원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재난시를 청구하셔야 돼요. 재난시를. 예.
네, 그 영주댐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환경 개선이 사실 됐다고 판단을 해서 23년 8월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조금씩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은 그 영주댐 상류에 좀 이건 영주댐 상류에 좀 특이한 상황인데 영주댐 상류가 우리나라에서 댐 상류 중에 제일 가축을 사실 많이 기르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곱킬로미터당 5,300마리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소, 닭, 돼지 합쳐서. 그리고 이런 수치가 다른 댐에 비해서 많게는 50배, 뭐 적게는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간에 이제 16년에 준공을 하고도 한 7년여에 걸쳐서 그런 가축 분류들이 이제 수개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방지 사업들을 많이 했던 거고 그걸 토대로 이제 23년 8월부터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질 측정 결과도 지금 인터넷에 그 물환경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이제 뭐 측정 결과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정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8, 9월 이후에 되면 이 비가 워낙 많이 오면서 주변에 오염물질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수질이 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다 사실이고 저희도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니까. 그런데 그 외의 계절에는 영주댐도 점차 1등급으로 지금 1B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1B, 1A 등급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질이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30년 이후에 질문은 뭐 2분 하면 답변을 지 혼자 다 해.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아무튼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다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가 좀 관련 부담을 같이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하천 정비 사업 네네. 선면 신경현입니다. 이 주민 경청회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동에서 대구로 물을 주기로 양장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 반대한 쪽은 버린다라는 의견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주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2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을 검토를 하시려면 인접 지역에 피해를 보게 되는 상주시에 더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안을 가지고 경청회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서 마이크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여유분이 있으니까. 네네. 선생님 뒤에 있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에 살고 있는 박동준입니다. 저는 상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좀 정책을 전환했으면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동계를 취소하는 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긴 환경 구간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서 취소하는 게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낙동강 본류에 대한 환경이 더 좋아지게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이라든가 지역에서 나오는 지류천들에 대한 환경 보존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러면 해평취수장에도 좀 상주로 가서 해평취수장이 있는데 해평취수장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구에서 취소하시고요. 그 오는 물들을 유역에서 오는 물들을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마 제일 예산이 적게 드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간 상주도 똑같습니다만 취소원을 다양화해서 그 구간 환경 관리하는 게 제일 예산이 적게 들고 지역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간입니다. 예, 자연보 상주시의회장 이대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화곡면 입덕이길 25번지입니다. 먼저 이 얘기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 모이신 상주 시민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대구로 발언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45만 톤이라는 물이
쉬지도 않고 밤낮없이 대구로 흘러갈 때에 상계에는 반드시 물 부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물 부족을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그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고요. 또 그 물이 부족함에 있어가지고 그 강이나 상주보에 체류되는 물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많이 빨리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신 주부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물이 많은데 설거지하기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전부 다 많은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상주로 흘러드는 물을 대구 시민을 위해서 흘러간다면은 상주에는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낙동에 살고 있는 전옥수입니다. 그 하층수 유지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교제가 분명히 늘어나는 상규지역이 있습니다. 상규지역의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구시의 안동댐 취수원 이전으로 선주 주민들은 낙동강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앞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하고 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네에 살고 있는 유용훈입니다. 먼저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욕이 좀 나오던데 대구는 야마리가 푹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중간에서 물을 잘라서 내가 필요한 걸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말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농민들 그 물 댈 때도 마찬가지 밑에서부터 물 대는 사람 없습니다. 위에서 순차적으로 물을 대어 갑니다. 만약에 위에 물을 따서 따로 대가면은 물이통 깨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사대강 도를 파괴한다, 물을 내보낸다 할 때 엄청난 반대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 낙담보의 물을 다 빼고 물을 채우겠다고 할 때 환경부에 그때 머신하시는 분이 와서 3일 만에 이 물 다 빼고 문제가 생기면 3일 만에 물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원회하고 싸웠는데 절대로 채울 수 없다. 만약에 3일 만에 물을 다 못 채우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한다고 해서 물을 다 뺐습니다. 근데 3일 물이 바로 빼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낙동의 장곡리에 하우스에 물이 안 나오고 당장에 물이 안 나와서 막 타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가뒀어요. 3일 만에 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안동댐에 물을 방류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이미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산상의 수치로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받은 물만 계산을 하는 거지 허가받지 않은 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생각해서 물을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게 두셔야 되지 중간에 따서 물을 가져가면 이런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수 때 물 많은 거는 대구에서 감당 안 하면서 상주나 밑에 있는 데서 다 감당하는데 중간에서 물만 필요한 물만 가져가고 가뭄 때도 물 부족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다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환경 개선 안 해가지고 본류 정비 안 하고 자기네만 깨끗한 물 먹고 살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모자랄 것이다. 저희들이 일단은 모델링하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 아까 이상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상비구나 극한 가뭄 상황까지 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저희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강에서 물을 그만큼 끊을 수 있는 라인을 다시 만드세요. 고맙던데. 일단 간단히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네. 그 예산을 본류 수질 개선에 이제 투입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본류 수질 개선을 안 하고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발표 자료에 있듯이 그동안 낙동강에 투입한 금액이 20조인데다가 저희들이 매년 8천억 원씩 본류 수질 개선에 상주 이 일대를 포함해서 수질 개선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수질오염 총량제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총량제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저희가 BOD와 TP에 대한 변화를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뭐 이제 질문해 주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지만 이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것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31년부터 40년까지에 대한 걸 검토를 하게 되고 저희가 현 단계랑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영주 때문에 개선 효과 즉 이제 이 본류에서 빠지는 46만 톤보다 많은 양의 물량이 내려오는 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어떤 농도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총량제 부분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상주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지금 이제 검토를 끝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남은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있고 타당성 조사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이 유역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고 뭐 건설할 때 어느 정도의 뭐 노선이 설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또 따져나갈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광주 서울에 살고 있는 곽재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신뢰할 수 없는가 하면은 환경단체에서 석포 재련소를 이전은 요구했었고 폐쇄를 요구했었는데 이제 그 석포 재련소를 옹호해왔었고 겨우 벌금을 얼마 매기다가 겨우겨우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안동댐의 수지를 뭐 아주 상당히 높이 측정하시는데 거기 표천수만 맑은만 가지고 수지를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기 때나 홍수기 때나 물이 없었더라 전체 물을 가지고 제일 다른 물하고 유익물하고 다 같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영주댐은 아까 수질 개선이 가능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댐은 안전성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수질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서는 영주댐은 제외해야 됩니다. 왜? 애초에 4대강 개발할 때 영주댐은 맑은 물을 흘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영주댐 만들어놓고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질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래서 영주댐은 사용 용도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낙동강 개선 방안을 세울 때는 석포 전세를 없애고 영주댐을 없애고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재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의회 김호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화장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주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10년마다 한 번씩 지정이 되는 거죠. 상주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은척을 포함한 문검이라든지 이안 쪽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지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당량 초과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피해를 입을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낙동강 수계 기금을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상주가 내야 하는 물 이용 부담금도 20% 정도 상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상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 4월 달에 아까 우리 한 분께서 이제 몇 분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정부 세종청사에서 6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거는 각 기관 내 기관이 이루어져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관 장이 바뀌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미에 있는 기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변경이 되는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아까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이 BC 값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타당성 면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발의가 지금 대기 중에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현 정부에서는 통과가 이제 안 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무산이 되는 건지 그 자체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주시 동성동에 거주하는 김남교 씨다. 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청정정 상주에 오시면 대단히 환영합니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중에서 대구 지수원이 변경되었다는데 2024년도에 4월에 합의된 국가사업이 구미 해평에서 안동댐으로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사업을 변경하려고 이 하는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전된 국급 사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구 일반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환경부는 구미 해평보다 안동댐으로 갔을 때 무슨 장점과 이익이 있어 변경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을 깨끗이 관리해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대구시만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빨대로 뽑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 예천, 의성, 상주, 구미 지역의 하천 유량은 줄어들고 수질 오염이 심해질 텐데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책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역 합의와 상생입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환경부와 대구시는 안동시하고 협의만 해가지고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대구시와 안동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왜 다른 시군에 합의도 않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까? 한 가지 더 낙동강 통합 물리 관해서 묻겠습니다. 2021년도에 6월 24일 날 낙동강 통합 물관리가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달에 5개 기관에서 합의하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 이렇게 5개 기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총리가 김부겸 총리입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협약은 기관 간의 합의가 된 것이다. 중간에 기관장이 바뀌도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 자체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낙동에서 농사짓는 농민 신정현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환경부 지검하고 통합물관리 위원분들 낙동강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들어가시면 1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안 먹으려고 대구시는 안동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오염물로 저희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오염된 물로 농사지은 쌀이라고 해서 매스컴을 판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사람입니다.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장난하지 마시고 한 가지 딱 방안이 있습니다. 뭔가 원료를 수질 개선하면 됩니다. 원료 수질 개선만 되면은 대구서 안동댐에 가서 물 가져간다고 하지 마십니다. 여기 계신 환경부 직원들 지금 원료 수질 개선에 제가 보기에는 손을 난 것 같습니다. 온 20조 원 해갖고 수질 개선 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 농민들도 깨끗한 물로 농사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수질 개선만 하면은 이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환경부는 원료 수질 개선에 손을 놓지 마시고 깨끗한 물을 수질 개선해 주시고 그러면은 대구시 또 안동댐에 가서 물 가져가는 그런 장난 없습니다. 원료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답변 드렸는데 똑같은 질문을 자꾸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수질 개선 저희들이 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그것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좀 8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것도 차질 없이 집행할 돼 있고 당연히 원료 수질 개선이 먼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하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양 지자체 간에 얘기가 합의가 되다 보니까 김국현 총리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자체 간에 합의가 돼버리는 바람에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소한 답변라는 통합관리 방안 그 의결한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면 이제 안동시와 대구시 간에 그 대안이 있었고 그게 아주 원래 없던 안이 아니고 2008년부터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고민되던 게 다시 한번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기술 목표를 거치고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말씀을 드리고 앞서 상주시에서 수질 개선하고 무료분담금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수질 개선 때문에 인상이 된다고 하신 건지는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는 수준으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는지가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리용 부담금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어떤 부분에 성주시에 적용한다는 건지? 저희가 수질 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수질에 대한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하류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물이용 부담금을 더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무료 부담금이 인상돼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럼요. 의견하죠. 그거에 관한 인상을 별도로 물어보시는 거면 그거는 지금 뭐 보고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약간 좀 다른 사항을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무료 부담금은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르는 게 같이 이제 사업 향후에 이제 추진하는 계획 중에 같이 들어있죠. 저희가 그 한 10년 동안 처음에 100원에서 시작을 해서 동결이 되었다가 뭐 일부 어딥니까 그 한강유역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170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는 현재 101원으로 알고 있어요. 톤당.
모든 지자체는 동일한 노령 부담 금액입니다. 다 170원. 170원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20원인가 오른다는 그런 얘기. 그거는 별도의 안건이고 요거 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라서 오래 하시는 것 같이 뭔가 수질 개선을 해야 돼서 20원이 올라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2분 안쪽에서 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동 옆에 8등에 살고 있는 이영준입니다. 지난 의성 경청회 때도 잠깐 참석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좀 비과학적인 부분과 실제하고 다른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두 가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국내 자료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보다 200년 넘게 먼저 산업화를 겪은 영국, 유럽, 미국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환경과학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현장을 가보시고 공부를 하셨다면 이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낙동강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표단이 있습니다. 지역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 방법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방법이고요. 낙동강이 흘러서 저 태백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떻게 안동하고 대구만 이렇게 협의해서 발표하고 진행을 합니까? 의성이나 상주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안동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안동댐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의성, 상주 왜 협의를 못합니까?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동댐을 자꾸 일부서라고 거짓 주장을 하시는데요. 2018년도 환경부에서 발주한 용역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산하현정단에 의뢰해서 나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안동댐을 포함해서 중상류에 있는 물들이 하류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 각종 의약품, 농약에 엄청나게 끼들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믿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발표하신 농약 보고서를 보십시오.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일부수라고 거짓말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부분 잘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미 안을 갖다가 자꾸 그 시장들이 거부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안동댐물이 안동시장 겁니까? 구미 해평물이 구미 시장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쓰는 물입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안동시장이나 구미시장에 어디 부리는 걸 설득하고 대우를 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평 취수장을 거부하시는데요. 구미보 밑에 감천 위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감천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도 상당합니다. 해평 취수장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보 밑에 해평 취수장 위에 감천 상류 쪽에다가 하신다면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상주시 초대 회장 이광호입니다. 한 가지만 전체 검토하다 보니까요, 평가위원들의 차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평가위원회 여러 번 다니고 기술사 자격증도 받고 있지만 이거 보고 나서 위원들이 거부해야 돼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자체가 위원회 자질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평가위원들의 전체 위원회 그 자격을 좀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에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다름 아니고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이어은 지사님하고 대담할 때 한 가지 내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무슨 건의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낙동면에 좀 일학단지가 있거든요. 그 일학단지에 있는 업소에서 어떤 그 업주들이 도지사 만나 뵀거든. 우리 낙동강 이거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건의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갔는데 그 건의할 때 저 낙동강 몰구에서 있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 물어봤습니다. 그 오폐수 하는 그 설치를 했느냐 좀 안 했느냐 물었게 소개를 조금 흔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오폐수 그 장을 좀 설치했었으면 좀 낙동강 본류가 깨끗하겠느냐 그랬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그 담당 국장님 불러가지고 이거 좀 명을 해가지고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걸 건의했으니까 그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는 지금 낙동강 본류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 오폐수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좀 산란에 보면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사업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국가 예산을 받은 지난 3년간 1.81조 원 하고 투입을 하고 25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8,115원이 지금 집행 중이하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 본류에 있는 그 깨끗한 물로 만드는 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지금 대구까지 흘러가는 부산도 가고 합니다. 그 깨끗한 물인데 예산하시니까 그 물 가지고 대구에 용수도 하고 먹는 물로 사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개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필 옆에 있는 그 본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옆구리를 툭툭 때리면서 그걸 물 빼락하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류를 가지고 이만큼 국가 예산을 들였으니까 그 본류를 가지고 대구에다가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폐수장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얼마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 개수를 아십니까? 환경부에서 말입니다. 네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듣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하게 되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항의 이상칠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기후 위기가 왔을 때 낙동강 자체가 이게 1300리입니다. 강원도 광주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안동하고 대구하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해서는 안 되고 물은 흐르는 대로 흘러야 됩니다. 지금도 상주는 낙동강변에 지하수가 안 좋아가지고 쌀이 나쁘다고 매스컴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안동의 물을 대구로 빼면은 수질은 더 나빠질 겁니다. 상류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의 오폐수를 정리하고 물은 만약에 위기가 와서 대구에서 안동에서 대구를 빼놓으면은 대구 시민이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낙동강으로 내구나 이런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안동에서 대구로 가는 건 절대 안 되고 상류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의 하수를 개선을 해가지고 낙동강 자체의 물을 수질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그렇게 먹어도 팔당댐에서 나오고 저 소양강에서 나오는 물 깨끗합니다. 낙동강도 그렇게 환경부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료 수질 개선은 그 전에 경청한 주민들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방금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애들이 앞으로도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질문하신 분도 낙동강 수질 개선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아마 상주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교회에 서 계시지만 형준 대표님께서 매번 오셔서 저희 환경단체 간담회 때도 이제 대표로 와주시고, 이렇게 지난 주민성회 때도 의성도 오시고 상류 지자체도 오시는데, 저희가 항상 조금 그런 게, 저희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지난 11년간 매월 조사를 해서 수질 1등급인 건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매번 설명드리는데 이제 자꾸 데이터가 조작됐다,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더, 이걸 이제 정말 이 모든 그것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하시고 해서 얻은 데이터인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환경 기초시설 같은 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제가 지금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광역지자체, 경북, 대구, 경남 이 정도로까지는 해서 이제 하수도 이 시설 보급률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83.5% 그리고 대구는 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통합물 관리 방안, 아까 분류 수질 개선 사업에도 들어있지만 이 생활하수를 관리하는 것도 분류 수질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전체 이제 광역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개선이 돼서 그게 기초지자체까지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5시에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환경부나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 상주시민 의견 경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경청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고 오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주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기서 경청을 해야지 되고, 경청을 하는 데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짧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주 시민들 신임을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상주 시민들도 이 문제의 발단이 5개의 기관이 그런 합의에 의해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의 자치단체장의 어떤 갈등, 자치단체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이것을 파기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대구시의 의견과 구미시의 의견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는 것 같으면은 상주시장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똑같은 가치를 두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니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주시에서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구미시장 이야기 그렇게 경청을 하고 대구시장 이야기 그렇게 경청을 했으면은 상주시장의 이야기도 충분히 똑같이 들어달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상주시장의 의견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상주시민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1분만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러 오신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시간을 저는 진행해야 돼서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잘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상주 지역에 물이 부족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도 안동의 물을 상주를 거쳐서 대구로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상주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주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상주에 물이 부족할 때는 상주 지역에도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 상주 지역 주민 여러분은 상주를 통과하면 안동의 물이 대구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공감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여기 상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잘 경청했습니다. 경청이란 말 그대로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절대 중립적인 견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유역 주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송가인 정책국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